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어제 이 시간에도 궁금했었는데요. 원전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젠슨항 CEO의 AI 시대 원전주가 유망하다라는 발언과 글로벌 SMR 수요 확대 등 모멘텀은 여전합니다. 또 일본의 베트남 첫 원전 사업 철수가 한국의 기회가 될지도 주목되죠. 이렇게 기대는 큰데 오늘도 원전주는 부진합니다. 지금은 매수 기회인가요? 네, 원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큰 기대감, 모멘텀들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런데 어제 원전주들이 좀 밀렸던 게 우리 국내 정부에서 원전보다는 신재생을 우선해서 쓰겠다 뭐 이러한 정책 기조 때문인 것 같았는데 오늘도 사실 좀 더 이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만 보더라도 기간 조정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좀 주가는 못 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조금 안 가긴 하는데, 이제 항상 시장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네. 그 안에서 이유를 저희가 항상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급이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넘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수가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관망하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조금 그런 구간에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게 하나 이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도 안 되는데 해외 나가서 잘 되겠냐 예.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별도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제 국내 현재 상황에서 원전을 늘리는 게 맞기는 할 거예요. 근데 원전을 늘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원전을 이제 할 때 보시면은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많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여기에 허들들이 굉장히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신재생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빨리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신재생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기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실 SMR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 문제라든지 주민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은 그렇게 저는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약재 아닌가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러면 논외로 바깥쪽으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젠슨항 얘기했잖아요. 전력 부족하다라는 거 알고 예. 있고, 지금 내년에만 빅테크들이 기본적으로 AI 인프라에 7,500억 달러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 정말 전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력 공급이 가장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한국이랑 일본에서 돈 뜯어간 거 있죠? 그거 갖고 일본은 어찌됐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단연 미국입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 미국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해갖고 만들 겁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SMR 기업밖에 없는데, 이 SMR 뉴스케일 파워 다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다른 기업들도 우리나라랑 대부분 손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지분 투자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대형 원전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소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장이 베트남께 또 최근 들어서 하나가 더 생겼네요. 예. 일본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될지 정확한 스탠스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 러시아냐, 중국이냐, 프랑스냐, 한국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국이 꼴등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프랑스보다는 싸고요. 빨리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공장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무작정 또 중국 걸 하기도 애매하고, 러시아도 사실은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원전이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얼마나 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많잖아요, 재료는. 그러면 지금이 사실은 살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료가 참 많은데 앞서 짚어주셨던 일본이 베트남에서 첫 원전 사업에서 철수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이런 것들 봤을 때 글로벌 이슈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 오히려 원전주를 담을 기회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될까 고민됩니다. 원전 대형주,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 봐야 될지 아니면 SMR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뭐 중소형주 봐야 될지 아니면 또 건설을 직접 담당하는 현대건설 같은 쪽을 봐야 될지 어떤 걸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세요? 우선은 이제 건설은 별도인 것 같아요. 뭐 현대건설이 네. 굳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 건설뿐만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이슈들이 잔존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주가는 100% 원전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조금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원전 자체 재료만으로 영향을 받은 게 어찌됐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냐, 안 그러면 뭐 한전 기술이냐, 뭐 이렇게 대형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아래로 갈 거냐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섹터 자체가 머리가 그 섹터를 끌 때가 조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테마적인 이슈만 있을 때 아랫단이 먼저 움직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빨리 꺼져요. 네. 근데 반대로 머리가 움직일 때는요, 이 호흡이 조금 더 길게 가는데 개인들이 수익을 보려면 사실은 이 짧은 구간에 잡고 팔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대응을 하기 좋은 쪽은 대형주 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대형주를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한전 쪽도 있고 사실은 네. 두산 쪽도 있잖아요. 두산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이유인즉슨 한전 기술 쪽은 큰 계약, 원전 계약은 따올 수는 있지만 그 밑에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누가 가져가냐, 나눠 갖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잡힌다라는 거 조금 구간이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도 있다 보니까 해외 대형 원전도 있지만 국내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더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남았는데 두산은 저는 대형, 소형 양쪽 다 네. 어찌 됐건 숟가락을 얹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의 기대치가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형 원전도 뭐 향후 5년간 최소 못해도 10기 이상은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괜찮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민 많이 됐었는데 대형주 쪽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의 탑픽이 과연 이 종목이 될지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조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조선업엔 LNG선의 리스크와 군함의 기회가 공존할 거라 전망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마스가, HD현대는 인도시장 공략 등 모멘텀이 거론되어 내년 조선주 전략도 고민되는데요. 다시 물들어온 조선주 어디까지 갈까요? 네, 내년에 조선업 어떻게 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마스가라는 모멘텀이 부각하면서 지금 조선 대표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슈퍼사이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그러면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올해보다 더 좋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내년엔 주가가 뭐 그래도 전고점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걸 먼저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사실은 기대감만으로만 갔습니다. 맞아요. 기대감 중에서 MRO, 군함, 그다음에 마지막 핵잠. 네. 네, 이렇게 이제 이 기대감으로 갔었는데 사실 내년에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NG 수주가 사실 올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뉴스 1년 동안은 조선 뭐 수주 관련된 뉴스 쫙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많지 않았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뭐 4, 50척은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 뭐 거의 한 10월 달까지 봤을 때 11척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내년이 되면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LNG 선이 내년 발주만 한 80척 이상은 최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정 부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60척은 될 거예요. 그러면 수주 이슈가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아까 올해 있던 기대감이 내년에 숫자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좋다라는 거죠. 이제 올해 기대감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저거였잖아요. 군함 쪽이었잖아요. 네. 우선은 법제화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어찌됐건 이제 국방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딱 스톱이 돼버리면 자체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뭐 못해도 상반기 때는 어느 정도 예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게 기대감뿐만 아니라 글로 나오고 법제화되고 네. 그러면 또 트럼프가 또 당당하게 앞에서도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훈풍이 아마 쫙 불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선은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뭐 이제 주가 그래프가 저희가 이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쁠 것 같아요. 오, 기대됩니다. 네. 2026년에는 전고점도 넘어서는 그러한 이쁜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뭐 대표적으로 LNG 관련해서 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HD 현대도 지금 인도시장 공략 관련해서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지금 뭐 군함이 기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마스카 프로젝트 대표 수혜주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어떤 종목의 차트가 가장 예쁠까요?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네. 조금 호불호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LNG 쪽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 군함 쪽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함은 기대는 있지만 정말 실적으로 찍히려면 사실은 조금 더 사이클이 길어요. 네. 핵잠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제 저희가 숫자로 찍히려면 최소 10년에서 12년 예상합니다. 그럼 이건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그쪽이 조금 더 좋아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한화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인 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화오션이랑 현대중공업 최근 주가를 보면 네. 한화오션이 조금 더 가격적인 매력도가 큽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네. 1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24% 빠졌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가 훨씬 더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NG 쪽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3, 4단데, 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사보다 잘하는 거는 사실 그 LNG를 한 번에 생산하는 그거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아무튼 딴 데보다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빨리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한 10% 정도였죠. 한화오션이 한 24% 네. 정도였고요. 근데 삼성중공업도 고점 대비해서 한 19%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나는 LNG 쪽에 조금 더 강세를 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삼성중공업이 차트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NG 쪽에 초점 맞춘다면 삼성중공업, 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본다면 한화오션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주셨네요. 이렇게 오늘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토픽 고민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원저히 너무 못 갔어요. 네. 뭐 이제 재료는 조선인 그래도 요즘에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원저는 지금 보니까 거의 60일선에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눈치를 보고 있다가 거래량이 조금 쌓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다음 구간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발산하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타픽으로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뭐 차트도 지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딱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일선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장기 추세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 조금 저가 매력도가 있는 위치에서 사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저는 오늘 위치가 어느 정도는 그 정도가 됐다라고 네. 봐요. 왜냐면 거의 보면은 한 7만 5천 원 정도, 7만 1천 원, 최하 7만 1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7만 원 중반대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를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정고점 이상은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목표가는요? 12만 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의 탑픽입니다. 너무 오래 쉬었죠. 목표 주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7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